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개인회생은 내가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개인회생은 그 전에 활용을 해야 되는 도구이고요. 개인회생을 통해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 번다라는 게 기준이 얼마를 벌어야 되나요?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개인회생이 확실히 좀 많이 알려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쵸.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준이 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개인회생 제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신청하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상환을 하고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탕감을 받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총 채무가 6천만 원이라면 내가 한 달에 40만 원씩 갚을 수 있으면 40만 원씩 36개월을 갚고 36개월 이후에 남아있는 채무는 다 면책되고 탕감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걸 누가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우선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빚보다 재산이 적어야 돼요. 빚보다 재산이 적다는 말은 내가 빚이 5천만 원이 있는데 내 재산이 1억 원이 있다 이러면 신청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내가 빚이 5억 원이 있는데 재산은 1억 원이 있다 이 경우에는 반대로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요건으로는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근로소득자는 당연히 되겠고요. 자영업자도 되겠고요.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을 하는 분들도 가능해요. 어업을 하는 분도 가능하고요. 일정한 소득만 주기적으로 있다면은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죠. 무직자는 신청을 할 수 없냐? 무직 상태로는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든 직장을 구해서 내가 장래 소득이 발생할 것을 보여줘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위해서 직장을 구하고 일주일 만에 신청하고 이래도 되나요?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개인회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내 인생은 끝난 거다. 더 이상 나의 신용은 복구될 수 없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개인회생을 하고 면책하는 과정에서 나의 신용이 회복되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회생은 파산보다 유리한 점이 있는데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내 재산을 지킬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에 보증금이 있다면은 그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고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회생에 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오해를 풀어드리면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요. 현재 추진 중인 정책 하에서는 개인회생 이후에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은 면책을 한다는 정책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지킬 수가 있고요. 회사와 지인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오히려 연체 상태로 그대로 버티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내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수 있는지 또 궁금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 수입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내 채무가 얼마 있다는 건 역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이 얼마 정도 있다라는 것 역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장을 미리 변경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이체가 되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자동이체를 통해서 돈이 자동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건 역시 해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 번다라는 게 기준이 얼마를 벌어야 되나요?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여기서 부양가족 개념이 나와요.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가용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면 되는 게 아니라 가용소득이 있어야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용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에는 2025년 기준으로 144만 원을 넘는 금액 2인 가구 기준으로는 230만 원을 넘는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내가 1인 가구일 경우에 170만 원을 번다면은 그 차액인 26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니까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내 소득
소득이 13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못하게 돼요. 이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인데 일을 적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입을 늘려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개인회생은 내가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개인회생은 그 전에 활용을 해야 되는 도구이고요. 개인회생을 통해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나의 채무가 나의 재산을 초과한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에 대해서 꼭 한번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고요. 될 수 있는 한 빨리 준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겁니다. 개인회생에 관해서 주변에 한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분들의 여러 후기가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개인회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